4월 17일 JBC가 방송 시작합니다. 자, 이제 뭐 총선이 치러진 지 이틀 지났습니다. 이 또한 지나갑니다. 이 또한 지나가는 거기 때문에. 자, 뭐 아직 이제 총선 결과에 대해서 충격을 받고 하루 종일 이제 울었다 그러면요, 이제 깨어나십시오. 깨어나셔가지고 다시 출발하셔야죠. 근데 이 돌이켜 보면 충격받을 일도 없습니다. 어제 이제 JBC가 방송이 너무나 이제 많은 분들이 충격을 받고 눈물을 흘리고 이래가지고 제가 어제 번개 모임을 가졌습니다. 번개 모임을 통해 가지고 그래서 6시에 안국동에 있는 뭐 갈비집에 다 한번 모입시다 이래가지고 제가 커뮤니티에 한 2시간 정도 글을 게재했습니다. 그래도 어제 저는 한 10명 정도 오실 줄 알았는데요, 33명이 오셨더라고요. 33분이 오셔가지고 뭐 이제 불고기를 먹으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요, 모두 이제 올 때 침통하게 들어오셨다가 가실 때는 그냥 이 마음의 속에 있는 이 병들을 그냥 탁 터뜨리고 나가가지고 아주 웃으면서 나갔습니다. 웃은 게 나간 게 아니고요, 더 이상 절망하고 움츠리고 있어 본들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보십시오. 황운하 전 울산시 경찰청장, 또 아니라 최강욱이 조국 관련 딸 연관돼 있죠. 한병도 전 정무수석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비리 혐의자들, 검찰에 지금 현재 울산시장 선거 관련해 가지고 비리와 또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자들이 당선이 되었습니다. 이게 선거예요. 이게 선거예요. 이게 선거. 비리자든 도둑놈이든 사기꾼이든 강도든 간에요, 선택은 유권자들이 하고 그 유권자 속에서 그들이 지지를 받는 거예요. 총선은요, 뭐 논문을 발표했대 가지고 책을 냈대 가지고 책이 안 팔려 가지고 뭐 책을 보는 독자들이 낮기 때문에 그거하고 책의 어떤 가치하고는 다른 문제입니다. 총선은 결과가 말해주는 거예요. 결과가. 강도든 비강도든 뭐 조원진 대표 보십시오. 조원진 후보를 보더라도 그 상대 후보가 또 더불어민주당보다 표가 적게 나왔어요. 이거 받아들일 수 없는 현실 아닙니까? 근데 그 결과를 받아들여야 되죠. 결과. 그래서 이제 그 결과 이런 것들을 우리가 너무 낙담할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이게 총선이에요. 총선이요. 죽어든 살든 간에 이 국민의 어떤 유권자의 표가 결국은 당락을 좌지우지하기 때문에 그 유권자의 표는 바로 민심이거든요. 민심이 사기꾼을 원하는데, 민심이 도둑놈을 원하고 민심이 범죄자를 원하면 이게 잘못된 국가는 분명히 맞지만요, 그 민심대로 움직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도둑놈 되자 뭐 사기꾼 되자만은 아닙니다. 그렇다는 거죠. 하고 답답해서 하는 말입니다. 오늘 이제 제가 아침에요, 우리 공화당 후보들이 약 이제 40군데 출마했지 않습니까? 지역구 후보들이 몇 프로 표를 받았는가 해가지고 제가 이제 볼펜에 적으면서 다 정리를 해봤어요. 정리를 해봤는데 이 비례대표에서는요 20만 8,719표를 얻더라고요. 그리고 이 40개 지역구에 출마했던 출마자들의 총 득표 수는 36,000
36,212표가 나왔더라고요. 36,212표. 그래서 토탈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25만 4,931명이 지역구 포함합니다. 한 명이 이제 우리 공화당을 지지한 거예요. 여기에는 이제 물론 중복이 되겠죠. 지역구 투표를 찍었던 분이 우리 공화당을 찍을 수도 있을 것이고, 지역구 투표는 우리 공화당을 했지만 뭐 미래통합당을 찍든지 혹은 뭐 다른 정당을 찍을 수도 있었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어바웃 계산을 해보니까요, 이번 총선에서는 약 한 22만 명 대략 22만 명이 우리 공화당을 지지했다. 22만 명. 이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지역구에서 뭐 조원진 대표 같은 경우도 15.2%인가 받았는데 12,707표를 받았어요. 이제 대구 달서병에서 3선 의원에 4선에 도전했는데 12,707표를 받았고요. 그리고 이제 한근영 씨, 해운대 갑에 출마했던 한근영 씨가 1.1%, 1,513표를 받았어요. 그리고 인천 강화 옹진의 조수진 후보도 1.1%인데 1,443표를 얻었고, 또 김태수, 부산 중구 출마했던 김태수 후보는 1%, 역시 1%입니다. 1,162표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전부 다 0.4, 0.2% 받은 분도 있고요. 그런데 이제 이 관악구의 건미성 후보가 2.3% 받았습니다. 3,477표. 그리고 뭐 또 이 정우혁 후보가 1%, 또 이성우, 대구의 이성우 후보가 1.3%, 1,296표. 그래서 일단 뭐 대부분 뭐 0.5, 0.3도 있고요. 0점 있는데, 이게 이제 당원들 뭐 그래서 토탈된 게 이제 46,212표고, 그리고 이 비례대표로 받은 거는 20만 8,719표. 그래서 합 25만 4,931표. 중복 포함해가지고는 22만 표 정도. 22만 표가 이 소위 우리 공화당의 골수, 이제 진짜 지지자인 것으로 박됐습니다. 그래서 이 뭐 사실상 제가 볼 때는 저는 우리 공화당의 당원들이 몇 명인지 모릅니다. 당원들이 몇 명인지 모르고, 또 이제 박근혜 대통령 석방을 원하는 한 150만 표 정도 석방을 받았고 했으면요, 이것이 어찌 보면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석방 그 표가 표로 이어져야 되는데, 그 표가 거의 뭐 이 85%는 그 표로 이어지지 못했고, 또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계산을 좀 우리가 이 현실을 알아야 되거든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이런 이야기들 하면 사람들이 아이고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왜 그런 이야기 왜 하세요? 하지만요, 현실을 알아야만 그 다음에 극복을 하죠. 현실을 우리 스스로가 이 문제를 파가지 못하면 우리는 앞날을 예측할 수 없습니다. 따지고 보면 저는 0.74% 놓은 정당을 지지한 놈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저 정상인이거든요. 정상인. 일본 사람들 저를 부를 때 정상이라고 불러요. 정상. 정상이라고 정상을 불러요. 그런데 어디 대가리 총 맞은 놈이 그래도 언론 출신이고 정치 상황에 대한 돌아가는 것도 알고 나름대로 논평도 하고 깨뚫고 앉아 있는데, 어디 제가 할 게 없어가지고 0.74% 정당을 지지하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좀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뭐가 뭐 저한테 큰 도움이 된다고 0.74% 정당을 정확하게 뭐 20만 8,719표 받은 미래대표에서 정당을 제가 지지할 이유가 그렇잖아요. 어차피 정당이라는 것은
이 국민의 어떤 민심의 어떤 그 지지를 받느냐에 따라서 정당의 생명이 그렇게 이제 좌지우지되는 건데 뭐 제가 거기서 이래 한다는 것 자체도 근데 따지고 보면 대한민국에서 그 20만 명, 22만 명이요. 그 자유와 진실 정의를 외치고 있는 분이 있다라는 것 자체. 그 대단한 성공이라고 저는 그래 봅니다. 대단한 거.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 우리가 6.13 지방선거 때 우리 공화당 거의 뭐 몇 표 나왔습니까? 거의 흔적도 없는 정당이었습니다. 그 흔적도 없는 정당에 있어서 지금 0.74%까지 올라왔다. 만약에 이거 연동형 비례대표가 되지 않았다 그러면요. 어떤 현상이 벌어졌겠습니까?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지 않고 그대 여야 중심으로 이것이 결성되지 않았다 그러면요. 저는 우리 공화당 같은 경우는 상당한 지지를 받지 않았겠느냐. 그래서 결국은 이 선거법 건수, 연동형 선거법 건수, 준연동형 비례대표가 도입되면서 소수 정당의 어떤 원내 진입길이 막혀버렸습니다. 원래 이 취지가 소수 정당의 원내 진입길을 치준다는 제도의 취지였는데 이 그대 양당이 이제 비례대표용 위성 정당을 출연시키면서 제재의 취지를 뒷바퀴치게 하는 이제 꼼수로 왜곡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그 꼼수에 앞장섰던 정당이 이 정의당입니다. 그리고 민생당입니다. 지금 현재 민생당은 국회의원이 20명이 있습니다. 20명. 20명이 있는데요. 지역구에서 제로입니다. 제로. 그리고 또 비례대표에서도 제로입니다. 아니, 20명 있고, 그리고 나름대로의 어떤 호남 지지 기반으로 했던 정당도 이번 총선에 있어서 아무도 배출 못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김대중의 영원한 비서실장인 박지원이 목포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김대중 정권에 있어서 또 완전 측근 정치인 천정배 떨어졌습니다. 지난 18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했던 정동영 의원도 떨어졌습니다. 그 양반 대통령 18대 출마했던 분 아닙니까? 다 떨어졌어요. 그분이 했습니까? 지금 현재 이런 제도의 취지 때문에 이번 총선에 있어서 전체 다 떨어지면서 결국은 더불어시민당, 미래통합당의 전신 위례성 정당이 미래한국당이 삭제를 해버렸습니다. 그러다 지금 현재 어제 심상정이 울고불고 난리 났더구만요. 민생당도 어제 괜히 거기에 선거제에 참여해가지고 저거 발등에 도끼로 찍은 꼴이 됐다라고 해가지고 하던데요. 특히 이제 여러분들 또 제가 비교해버리면요. 민중당 있지 않습니까? 민중당 지금 현재 민중당이 1.1% 받는 거 그렇습니다. 민중당 정신이 어딘지 압니까? 전신이. 통진당입니다. 박근혜 정권 시절에 이석기 해산시킨 정당입니다. 통진당이 2011년도에 민주노동당, 국민참여당 해가지고요. 이제 당시 통합신보당을 만들었는데 이때 이제 2014년도 물론 이제 헌재 판결에 따라서 강제산됐는데 2012년도에 치러진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요. 당시에 지역구에서 7석을 내고요. 비례대표 6석 총 13석을 얻었던 정당입니다. 민중당, 그 전신 이제 지금 현재 민중당이죠. 13석을 얻었어요. 13석을. 그런 정당이 이번에 단 한 석도 못 얻고 뭐 말 그대로 이 정당 지지율에서는 우리 공화당하고 민중당이나 거의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비슷한 수준에 나왔어요. 그럼 역으로 말하면요. 아이고 해야 될 정당이 민중당이고요. 따지고 보면 아이고 해야 될 더 정당이 정의당이어야 되고 아이고 해야 될 정당이 한 명도 배출하지 못했던 이 민생당입니다. 보십시오. 박지원이 떨어져, 정동영이 떨어져, 천정배. 저는 그 박지원, 정동영, 천정배, 또 박주선 전 국회 부의장까지 얘기했지 않습니까? 육선 의원.
이 양반들은 제가 붙을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박주선이 떨어지고 또 손학규도 떨어졌습니다. 손학규는 비례대표로 갔다가 손학규도 사선 의원하고 경기도지사를 역임하고 정치에서 굉장히 비중 있는 정치입니다. 천정배 6선 의원이고 정동영이 4선 의원이고 박준희도 4선 의원이고 다 이겼던 이런 사람들 쟁쟁한 한국 정치사에서 지난 20년간 거의 뭐 30년간 지락펴락했던 사람들입니다. 다 떨어졌어요. 미래통합당에서도 심재철 원내대표가 떨어졌습니다. 원내대표가 떨어지는 경우가 있겠습니까? 상상도 못할 일이더래요. 그뿐만 아니겠습니까? 김진태도 떨어졌어요. 네. 결국은 이것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폐단, 선거법의 폐단, 이제 이런 폐단이 결국은 전체 이런 군소 정당, 사실 뭐 이 의원 20명 있으면 원내 정당이기 때문에 군소 정당도 아닙니다. 그런 원내 정당이 한 석도 못 얻었고 비례대표에서도 한 석도 못 얻었다. 이거는요 정말 심각한 하나의 그 결과, 막 전부 다 충격과 쇼크를 받고 양당 그대 야당 중심, 그 다음에 또 지역. 지금 통합미래당 같은 경우는 강남, 영남권 외 이 수도권에서는 전멸했습니다. 그리고 이 수도권뿐만 아니라 지금 이 미래통합 더불당 같은 경우는요 전국적으로 지금 다 의회를 이제 만들었고 거의 190석, 뭐 따지고 보면 다 합치면 200석 이상 될 겁니다.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졌어요. 이런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이건 정치 룰 자체에 있어서 이 선거를 받아들여야 되나. 그리고 이 선거를 판을 만들었던 한규환이 같은 경우 자기를 해야 됩니다. 그 새끼 뒤져야 됩니다. 구미구미 생각해도요. 또 이런 판들을 예측하지 못한 상태에서, 예측하지 못한 상태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3월 4일 날 거대 야당을 중심으로 뭉치라는 그는 그대라는 하나의 프레임을 박근혜 대통령이 만들어 버렸습니다. 왜 우리 공화당이 살 길이 있습니까? 살 길이 있어요. 거기 프레임에 갇혀버리니까 지역구 갈 때마다 지역 가는 분들마다 왜 박근혜 대통령 메시지를 따르지 않느냐, 왜 박근혜 대통령 메시지를 안 하느냐. 어제 그 말 하더라고요. 어제 우리 그 자리에 왔던 직접 한교안이가 이 말을 했답니다. 우리 공화당 선거운동원이 왜 한교안에게 지금 따졌답니다. 왜 우리 공화당하고의 합당을 하지 않느냐라니까 우리 공화당이 합당을 거부해서 못했다고 이제 그렇게 한교안이가 그 개새끼가 시부렸답니다. 그 새끼 그거예요. 그 새끼 앞에서는 앞으로는 이제 그 새끼라는 표현, 이 호루 새끼라는 그 파괴자라는 표현을 쓰겠습니다. 그 파괴자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분통을 터뜨리더라고요. 하물며 이 교활한 파괴자 이 자도 밖에 나가서 왜곡시키고 그 왜곡시킨 것들이 조직으로 전부 다 우리 공화당이 보수 우파 분열을 지켰고 박근혜 대통령 메시지를 따르지 않는 정당이다라고까지 다 집중 타겟해가지고 공격을 하는데요. 제가 이제 전국 각 후보자들 이제 이 지역구를 방문할 때마다 그 동네 민심 들어보면 전부 다 그래요. 거의 한 80%, 90% 이상이에요. 왜 박근혜 대통령이 안 따릅니까? 왜 우리 공화당이 뭐 하는 됩니까? 뭐 조원진이가 뭐 합니까? 왜 덕불 장군이 왜 안 따릅니까? 조원진 대표 지역구에서 말도 못해요. 그냥 시장통에 나가면요 그런 이야기 하면 오지 마세요 이라고요. 뭐 제가 그랬잖아요. 한편으로 또 그 두려공원에서 한번 장기 들어온 사람들 장기판 한 발로 한번 차고 싶어요. 그 노인들 있는 데들 다 그런 분들은 아니겠지만요. 그저 그냥 설탕물 투입시키면 저는 이곳 지역이 이 대구가 보수 우파의 전통 도시 맞나? 이 정말 기회주의자들을 뽑아주고 선택해주는 그런 도시가 아닌가? 물론 대구뿐만 아니라 다 그렇다 이겁니다. 근데 뭐 조 대표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요. 정말 장기판으로 대가리를 한 대 후드려 패고
확 그냥 상절곤으로 그냥 아사파리 날리고 싶다는 신경이 꾹꾹 참았습니다. 꾹꾹. 조만간 제가 내려가야 할 거예요. 대구 한번 그 두리공원 가가지고요. 뭐 장기판 두는 사람들 한 물어봐가지고 그냥 막 아무 생각 없는 장기판뿐만 아니라 그 대구에 그 있는 아무 생각 없는 사람들 한 가가지고 그냥 막 이에는 이 눈에는 눈으로 하면 할까 하는데 어제 어떤 분이 아이고 그래도 조원진 대표 지역구인데 참으세요. 조원진 대표 지역구 나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이제. 어제 그 모임에서 어제 저녁에 번개 모임에서 여기 대구 출신 있습니까? 대구 분들 한 명도 안 왔더라고요. 저한테 야단 맞을까 봐 알았는지. 요새 대구 분들 그냥 막 이래 아씨 우리가 대구 얼마나 했습니까? 예? 대구 뭐 그냥 저도 그 코로나19 대구 성금 냈어요. 성금 달라 그래야 돼. 성금 달라 해야 되겠어. 대구한테 가가지고. 코로나19 뭐 지난 이거지만요. 그래서 이 진짜 지조 없는 인간 쓰레기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정부로부터 아이고 문재인 우리 돈 잘 주고 다 잘하는데 왜 그래요? 왜 그런 얘기 하세요? 왜 박근혜 안 뭉쳐요? 사람이 얘기해도요.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신문이 다 그렇게 나오는데. 이 박근혜 대통령의 그 메시지가 얼마만큼 우리 공화당을 짓밟았고 우리 공화당에 타격을 주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여론이 박근혜 대통령을 이제 우리 안고 가야 되나 아니면 멈춰야 되나 이제는 본인이 싫다는데 물론 한편으로서는 이 그대 야당을 중심으로 뭉쳐냈던 것은 사탄파들 하고도 이제는 합치라는 말이에요. 그럼 우리 공화당이 이제 숙제를 풀어준 거죠. 사탄파 있는 정당. 뭐 대통령이 사탄파들 안 하려 했으니까. 또 대통령이 뭐 자유, 진실, 정의 따지고 보면 그 외치는 것보다는 현실을 안아라. 그러니까 언제든지 타협하면서 가라 이거는 의미거든요. 우리 공화당은 그런 정당입니까? 우리 공화당은 자유와 진실과 정의로 이루어진 정당인데 굉장히 반하는 행위들이 많이 형성이 됐어요. 저는 감히 말하지만요. 지금 뭐 총선에 있어서 뭐 여러 가지 있지만 결국은 이 선거법 개정, 준연동형 비례대표의 그 폐단, 또 박근혜 대통령의 그런 메시지, 또 황교안의 어떤 그런 아주 그 계자석 같은 그 아주 무능한 그 새끼 그거 파괴시킨 우파를 파괴시키고 이 반쪽이 통합들 기회주의 통합을 만들었던 그런 개쓰레기 같은 새끼, 이 정치 정자도 모르는 새끼, 세모 같은 새끼, 이 새끼 때문에 이 보수파가 이번 총선에 있어서 뭐 완전 개죽을 썼고요. 그리고 지금 문재인 정권 입법, 사법, 행정 이제 지방 행정까지 다 장악을 했습니다. 자기들끼리 이제 마음대로 만드는 그런 이 전철을 만들어 줬습니다. 저는 박근혜 대통령도 거기에 그 일조했다고 봅니다. 그러면 본인이 그 그대 야당의 메시지에 대해서 나왔을 때 잘못됐다고 판단했을 때는 받아들여야 되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 총선에 있어서 이 투어를 하면서 마지막 조원진 후보 이 코피 터지는 거 보고 이 보수를 보면서 뭐 조원진 후보는 그래도 이 조원진 후보의 당선은 단순히 대구 달서병의 당선이 아닌 자유대한민국을 유지하겠다는 그 마지막 낙동강 전선의 최후 보루가 한 명이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의미에서 대통령에게 이제 뭐 진짜 충정원의 편지도 썼고 지난 이 목요일날 썼으니까요. 딱 일주일 전인 것 같아요. 썼는데 대통령이 읽었어요. 읽었는데 또 많은 분들이 조원진 후보를 면회를 해야 된다. 이 사태를 수습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지만 옥중에 있는 박근혜 대통령은 외면해버리지 않습니까? 자, 이 상태에서 우리 공화당 죽이기에 1등 공신은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라 봐요. 그렇잖아요.
멀쩡하게 4년 동안 진정코 잘 오다가 그 3월 4일 날 그 옥중 메시지가 결국은 민심들, 그러니까 보수파의 민심들을 완전히 왜곡시키게끔 만들어버린 그 단초를 만들었습니다. 우리 공화당이 총선에 있어서 한 달여 동안 지역구 공천을 미뤘던 이유가 뭡니까? 그래도 미통당하고 통합에 응하기 위해서 후보자를 내지 않았습니다. 한 달 기다려왔습니다. 그런데 그들 스스로는 박근혜 대통령 메시지를 쓰레기통에 버려버리고 묵살시켜버리고 선거판에서는 우리 공화당이 박근혜 대통령 메시지를 따르지 않는 분열 정당이라고 얼마나 그랬습니까? 얼마나 막 저는 막 이 전국을 다 돌아다니지 않습니까? 분통이 터져가지고요, 속병이 터져가지고 사람들은 안 믿어요. 그대 야당 중심으로만 믿지. 지금 박근혜 대통령은 본인이 지금 어떤 일들을 지금 이렇게 엉망진창 만든지 그 안에서 모릅니까? 몰라요? 이래도 되는 겁니까? 이래도 되는 거예요? 본인은 그 메시지 던지고 그냥 입만 다물고 있으면 됩니까? 이것이 뭐 보니까 박근혜 뭐 잘못된 메시지 박근혜가 없기 때문에 왜 당을 만드느냐 그 말을 하는 거 아니에요. 무식한 인간들아. 그 결과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결과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의 메시지가 진본이다 아니다. 그딴 소리 좀 하지 마세요. 진본이 아니다 그러면 조은진 대표 만나가지고 불러가지고 이 진본 아니다고 이야기를 하든지 그러면 아니면 객관적으로 중립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을 면회를 받아가지고 이 메시지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하든지요. 무슨 박근혜 대통령이 그 안에서 매일매일 뉴스를 봅니다. 예? 신문도 보고 계세요. 그러면 유영하 변호사가 그 메시지를 진본이 아닌 가짜를 만들었다 그러면 유영하 변호사를 자르든지요. 자꾸 그딴 식으로 매몰 되지 마세요. 지금 제가 뭐 메시지 진본 여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까? 왜 당신들은 듣고 싶은 얘기는 듣는 거예요? 결과를 이야기합니다. 선거 결과, 이 참담한 그 현실이 무슨 뭐 말하는 사람들이 뭐 메시지가 진위가 여부가 어떻니? 그거 악인을 해볼 필요 있니? 박근혜 대통령이 어떻니? 이것이들 이 지금 현재 하는 방송은 우리 공화당이 왜 이번에 이런 참패를 당했느냐에 대한 또 박근혜 대통령을 폄하하고 흠집을 잡게 한 게 아니고 선거 현장에 있었더니 전부 다 왜 우리 공화당에게 합당을 하지 않느냐, 왜 하지 않느냐라고 계속 공격을 했고 그것이 박근혜 대통령이 왜 뜻을 따르지 않는 당신들이 박근혜 대통령에 의해서 만들어진 정당이란 박근혜 대통령 뜻을 따라야지라고 그러니까 왜곡했던 그 현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그 메시지 자체가 결국은 우리 공화당을 죽이게 했던 메시지가 됐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메시지 진본 여부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이 사람들아 답답해 죽겠어요. 그렇잖아요. 자, 사전투표함 조작이니 어떻니요? 뭐 이런 얘기도 하지 마세요. 저한테 그 문자도 보내지 마세요. 듣기 싫어요. 사전투표 조작이라는 것도요. 예를 들어 박빙에 있어서 뭔가 조작을 해야 되겠다지만 이번 선거는요. 완전한 대참패에서 조작해본들 그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있어요? 다 조작 가능합니까? 부정선거 가능해요? 저한테 뭐 이래 저렇게 뭐 의혹이 있다 이러는데 있어 본들요. 죽은 자식 살릴 수 있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되느냐?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보면 뭐 자극적이고 선동적이고 부정투표함 발견됐다 떴다 그랬어요. 그걸 보도해 주세요. 방송해 주세요. 알아주세요. 저는 그런 거 아직 관심도 없습니다.
뭐 예를 들어 뭐 51대 뭐 50% 됐다든지 49대 뭐 48% 됐다. 그때 했을 때 뭐 바꿔치기 했다 그때 한번 제기해보죠. 이거는 뭐 그래서 못 짜겠습니까? 예를 들어 0.74% 받았어요. 바뀌어가지고 뭘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공화당 지역구 후보들요 평균 0.6% 7% 받았습니다. 뭐 그래서 바꿔치기 해서 어떻게 했단 말입니까? 그런 의혹은요 괜히 그런 의혹으로 이 사람의 어떤 이 심리를요 역용하지 마세요. 적당히 되어야만요 그것도 묵힙니다. 억지가요. 그렇잖아요. 제일 중요한 것은요 선거에 있어서 뭐 박빙이 되고 이랬을 때 투표 한 바꿔치기 했다. 이거 부정선거를 했다. 예전에 그런 어떤 의미가 있을 때 했지만 다시 말하자면요. 우리 공화당이 이번에 받은 게 0.74% 받았습니다. 전국 지역구 후보들이요. 평균 한 0.6% 받았습니다. 0.7%. 뭘 바꿔치기 했어요? 뭘 바꿔치기 해가지고 부정투표하면 뭘가 어떻게 됐는데요? 그런 이야기 하면요. 이 일반 이 정상적인 상식을 가진 국민들은요. 저것들 또 무슨 소리 하냐? 이렇게 나옵니다. 선거는 결과가 얘기해 줍니다. 결과가요. 책을 내면 책을 읽고 안 읽고는 그 다음에 그 사람의 문제지만 선거는 투표의 결과에 따라서 정당이 살아나느냐 정치인이 살아나느냐 죽느냐 국민으로부터 관심을 잃어버리면 그 정당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의미가 있어요? 아니 예전에 이제 뭐 진보신당 같은 경우도 13명이 됐다가요. 민중당 같은 경우도 지금 1명이 안 됐습니다. 1명도 안 됐어요. 뭐 민중당이나 뭐 우리 공화당이나 지지율 뭐 비슷비슷하게 나왔어요. 이게 현실입니다. 좌파 정권에 있었어도 오히려 더 좌파들이 예민한 정당이 민생당이 됐고요. 아니 민중당이 됐고요. 또 정의당이 됐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석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왜 울고 부른지 모르겠습니다. 왜 우리가 힘드니? 아이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니? 우리가 뭐 진짜 뭐 너무나 열심히 했는데 한번 물어봅시다. 뭘 열심히 했는데요? 어떻게 열심히 했습니까? 말도 마세요. 우리가 매일 3년 동안 박근혜 대통령 탄핵 무효 외치고 박근혜 대통령 석방 외치고 투쟁을 했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국민들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 무효 외쳤다 해가지고 아이고 열심히 했습니다. 표를 몰아줬습니까? 사유를 지키기 위해서 했는데 그 국민들이 알아줬습니까? 3년 동안 열심히 했는데요. 3년 동안 열심히 한 분들이 맞죠. 해차에 프레임에 빠졌습니다. 170 몇 차, 100 몇 차, 몇 차, 몇 차. 우리는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태극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요? 제가 말하는 것은요. 태극기를 들었다는 그 자체를 폄하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선거의 결과를 놓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결과가 0.74% 받았어요. 그 결과가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정상적으로 됐다 그러면요. 50% 이상 받아야 되는 게 아닙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이 정신 차렸다 그러면. 아니잖아요. 박근혜의 프레임에 빠져 있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 무효, 박근혜 대통령 석방 그 외에 우리는 사탄파를 척결을 하기 위해서 그 외에 그렇게 했는데 박근혜 대통령 메시지가 결국은 그걸 다 무효화시켜버리지 않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사탄파 용서해주고 합병하는데 왜 누구들은 사탄파 척결하고 앉아있니? 왜 사탄파에 대한 욕을 하고 있니? 왜 그렇게 하니? 왜 그렇게 분열을 시키니? 이게 선거 민심이었습니다. 민심이었어요. 선거라는 것은 어떤 국가적인 자유와 진실과 정의를 실현하는 장이 아닙니다. 선거는 정책의 장입니다. 정책들. 각 후보자가 내 지역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 이 경제를 어떻게 내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킬 것인가? 그게 중점 아닙니까? 제가 가지고 각 후보자를 물어보면요. 나는 이번에 우리 마을에, 우리 동네에 경제적으로 먹고 살 수 있는 후보자를 뽑겠습니다.
자유, 진실, 정의 누구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국민들은요. 산소의 소중함을 산소가 없어질 때 그때 비로소 산소의 소중함을 느낄 겁니다. 근데 자유의 소중함은 아직까지 자유를 믿고 있습니다. 왜? 대한민국이 어디 가서 뭐 자유를 억압하는 나라 아니에요. 국민들 볼 때는요. 해외여행 마음대로 가죠. 지금 제 같은 경우는 앉아가지고 문재인이 그때도 얼마나 욕 많이 합니까? 비난도 하고요. 옛날 같았으면 그랬으면 다 잡아갔어요. 언론이 막았다고요? 언론은 어디 막았습니까? 뭘 막았습니까? 언론이. 예? 다 자유로워요. 예를 들어 이 자유에 대한 것들이 민주주의가 무너졌다는 장치들은 결국은 쿠데타가 일어났다든지 어떤 암살이 돼가지고 새로운 전력을 탐찰했다든지 이렇게 하나 이것이 민주주의가 무너질 때 그때 자유가 뭔가 작동 장치가 잘못됐다. 그때 국민들은 관심을 가지는 건데 지금 멀쩡하게 자유가 잘 있고 뭐 김정은이가 우리나라를 쳐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뭐 하고 뭐 김정은 미사일 발사한 거에 대해서 뭐 그거 뭐 이제는 국민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이런 국민들이 범죄자와 이런 자들을 투표해서 뽑아준 거예요. 이 정상적으로 이 현재 경제 실정들, 문재인의 내로남불 정권 이 자태 모든 걸 보면요. 문제는 이 지금 하야시켜야 될, 끌어내려야 될 대통령입니다. 근데 방금 제가 방송 전에 갤럽에서 조사했던 거 보니까요. 총선 끝난 후에 문재인 지지도가 59% 나왔더라고요. 59% 나왔어요. 그리고 총선 끝나고 나서 정당별 지지 보니까 우리 공화당 0.5% 나왔더라고요. 이건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보잖아요. 근데 국민들은 그렇게 안 받아들이거든요.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겠습니까? 우리 공화당 여론조사가 왜곡됐습니다. 여론이 왜곡됐습니다. 그런데 이 갤럽이라든지 리얼미터에서 여론조사에 따르면 우리 공화당은 그 2%까지 올라갔습니다. 2%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면 그 투표율에서는 2% 이상 나와야 되잖아요. 이건 좀 74% 나왔습니다. 우리 공화당이 갤럽이라든지 리얼미터 여론조사보다 더 지지율이 떨어진 정당으로 나오고 그랬어요.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그게 왜곡입니까? 그게 뭐 그게 어떤 그 잘못된 여론조사였습니까? 아니잖아요. 결과가 그렇게 나타났는데. 결과가 어떤 여론조사보다 더 하락되어 나타났는데. 자꾸 탓하면 안 됩니다. 우파들 보면요. 탓합니다. 탓. 더욱이 이 다른 정당들 같은 경우는요. 소위 말하자면 박근혜 대통령이 이야기했던 거대 정당들, 그 정당 같은 경우는 소속자들은요. 오랫동안 지역구를 닦아왔든지 아니면 또 이 지역구 후보를 바꿀 때는요. 그 지역구를 그대로 다 개성시켜 줍니다. 서로 그 지역구를 조직을 대물려 줍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양로원 또 부루시설들 가가지고 얼마나 표를 닦습니까? 몇 년 동안 닦아놓은 거예요. 하물며 12년 동안 지역구에 가가지고 조원진 후보 같은 경우는 닦아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겨우 15% 나왔어요. 말이 되는 겁니까? 그럼 우리 공화당 같은 경우는 황교안이의 어떤 그 통합의 메시지를 기다리기 위해서 공천 또 한 달 늦게 했고 겨우 20일 만에 지역구에 들어가가지고 출마했습니다. 20일 만에. 20일도 안 됐죠. 대구 이성호 후보 같은 경우는 동작 나갔다가 대구로 옮겨버리고 한근영 후보 같은 경우는 하태경이 잡는다는 이유로 해운대 을에서 갑으로 옮겼어요. 그뿐만 아니라 갑자기 당에서 이렇게 나가라 해가지고 나갔다. 뭐등 인지도가 있었습니까? 그 속에서 뭐 한 20일 10포럼 선거운동 해가지고 좋은 결과를 얻겠다? 당선을 목표로 한다? 왜들 그러십니까? 예를 들어요. 이 대학교 입시 시험 치기 위해서는요. 진짜 초중고등학교 10년 동안 공부합니다. 그리고 유치원 때부터 공부를 하기 시작합니다. 뭐 유치원 빼고더라도 초중고등학교 12년 공부해가지고 대입시험 칩니다. 그래도 성적이 잘 나올까 말까입니다. 이걸 대입으로 놓고 말하자면요.
대학교 시험 한 달 앞두고 공부한 거나 마찬가지래요. 그러다 보니 0. 몇 프로밖에 안 노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공화당만 그렇게 놓은 게 아니고 이것은 잘못된 하나의 시스템들, 준선거 연동형 비례대표라든지 한규아리의 그런 어떤 보수파 파괴시킨 행위라든지 박근혜 대통령의 그런 어떤 메시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외형적 이유의 가장 결정타를 미겠다 이겁니다. 이런 것들이. 그렇기 때문에 제 말의 요지는 여러분들이 울고불고 아이고 이거는 뭐 이렇게 할 이유가 없습니다. 뭐 이 민중당이라든지 정의당이라든지 지역구 20석 있는 민생당이 여기에 대해서 아이고 했다 그러면 다 우리 공화당보다요. 우리 공화당보다 훨씬 10여 년 전, 20년 전 정의당 같은 경우는 뭐 전체적으로 역사에 본다 그러면 거의 30년 이상 된 정당들입니다. 그런 정당들도 아무도 지금 빠지고 보면 그런 정당들이 더 분통을 터뜨려야 더 눈물을 흘려야 되고 요즘 심상정에 눈물 뚝뚝뚝 흘리지 않습니까? 아이고 그래서 막 죄송합니다라고요. 그 정당들이나 우리 공화당이나 뭐 비슷비슷하지 않아요? 저는 참패라고 이야기하지만요. 예를 들어 CTM이라든지 공정한 노래에 있어서 패배는요. 받아들입니다. 참패라고 받아들이는데요. 이번에 만약 이런 식의 어떤 대통령의 메시지가 왜곡되지 않았고 한겨레가 보수파를 파괴하지 않고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았고 또 미래 한국당이 아닌 우리 공화당의 어떤 위성정당으로서 힘을 실어주는 소위 말하자면 이 준연동형 비례대표가 소수정당을 보호하는 그런 하나의 시스템 제도로서 총선이 이루어졌다 그러면요. 저는 우리 공화당 10석으로 봤습니다. 10석. 10석 의원을 배출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그대 야당들이 모든 것들을 파괴시켜버리지 않습니까? 이 룰 속에서 그들은 정의당마저 민생당마저도 민중당마저도 못 들어오게 만들어버렸습니다. 또 그들은 우리 공화당을 보수파 정당은 못 들어오게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만의 리그를 만들어버리고 그들만의 빅리그 속에서 거대 야당, 여당의 구조가 형성이 되면서 21대 국회가 시작이 될 것이다. 얼마만큼 이에 대한 책임들, 한교안에 대한 책임, 이 개새끼는 그냥 가라가 쳐주기도 그냥 시원찮은 편입니다. 분노가 안 풀립니다. 그만큼 국민들도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까방송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래서 저는 이 녹턴이라는 자가 뭡니까? 녹턴이 많은 애입니까? 녹턴 이런 빙신들 그냥 그냥 차단시켜버릴게요. 녹턴이 많은 놈입니까? 이런 것들. 여기에서 뭐 방송 안 듣고 녹턴이라고 어제부터 계속 녹턴 하던데요. 이 0.74라는 것 자체를 여러분들 거기 매몰되면 안 됩니다. 제가 만약에요. 거기에 머문 정당이라 그러면 저는 제가 뭐 한다고 우리 공화당을 지지합니까? 거기에 매몰된 정당이면. 이 룰이 잘못됐기 때문에 이 룰이 실제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왜곡된 룰 속에 있는 그 숫자 소위 이 다수의 수치가 진실이 아닙니다. 소수의 수치가 진실입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는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리 공화당의 정확한 지지자들이 진짜 정확한 지지자 수치가 잡혔다는 것들이죠. 그동안 수치가 당내에서 제가 당원들이 몇 명입니까? 이런 물어보면요. 사람들 다 모른다 그래요. 다 당원 합해가지고 50만이라던데요. 50만은 아닌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전체 이 당원들이 한 20만 명이 합시다. 20만 명 정도. 저는 그 중에서 이제 이 진성 당원들 빼면요. 이
조원진 후보가 지난 대선 때 42,000표를 얻었습니다. 0.13%를 획득했습니다. 0.13%에서 2017년도 일이거든요. 3년 전 일이면. 그러면 지금 뭐 만약에 예를 들어 된다면 이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보다 더 훨씬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실제 여론조사에서 우리 공화당이라는 그때 당시에 이 새누리당 소속이죠. 흔적도 없었던 정당이 있어서 대한애국당도 마찬가지고요. 언론에서 외면했던 정당. 지금 현재 이 언론에서는 미래통합당과 우리 공화당, 미래통합당보다 좀 더 우파인 우리 공화당, 또 이 더불어민주당보다 더 좌파인 정의당, 이렇게 이제 비교해야 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발전입니까? 발전 아니겠어요? 그리고 또 뭐 우리 공화당이 이번 총선에 임했었으면 반성할 건 반성해야 됩니다. 홍보 제대로 했습니까? 바빠가지고요? 겨를이 없다고요? 뭐 총선을 왜 치릅니까? 겨를 없으면. 왜 해요? 지원해줘야 되기 때문에요. 총선이 후보자 지원해주는 총선입니까? 최소한 이 대표들, 뭐 조원진 후보라든지 혹은 이 선거대책본부장들이 각 지역에 방문해가지고 했던 이 내용들은요, 그날 그날짜 이 스트레이트 보도 자료를 해가지고 각 언론사에 뿌리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건 누가 합니까? 사람이 없어가지고 못했다고요? 이 사람 웃기는 소리 안 해요. 총선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홍보입니다. 홍보. 당 홍보예요. 특히 당을 선택을 연동형 비례대표, 비례정당 선택을 하는 이기이기 때문에 얼마만큼 당을 알립니까? 열린 민주당, 더불어민주당 보십시오. 열린민주당 보십시오. 얼마나 알렸습니까? 세석 받았어요. 20일 전에 만들어가지고 세석을 받았어요. 이슈를 만들잖아요. 알리고 가가 알리고. 우리는 뭐 이 더불당 사촌 정당에 형제 정당에도 알리고. 얼마나 그럽니까? 알리고 나서가지고 막 보도자료 돌리고. 우리 공화당은 뭐 했죠? 보도자료 뭐 나왔죠? 전 보도자료 받아본 적이 없어요. 제가 한번 볼까요? 언제까지 저한테 보도자료 당에서 날라온 거. 깜깜무소식이에요. 우리 애정자분들이 조원진 대표의 이 모두 발언들을 어떤 분이 집에서 타이핑을 치가지고요, SNS로 돌리고, 운동 지지자들이 적어야 되죠. 이 조직이 그게 없기 때문에 이거 없어 이 몸을 한다고요? 그런 건 아닙니다. 홍보 조직만큼 중요한 조직이 없어요. 홍보 조직만큼. 각 당의 선거대책본부 대변인들, 홍보팀들이 왜 둡니까? 그렇잖아요. 제가 늘 지적했듯이 홈페이지 보세요. 홈페이지요. 우리 공화당이 총선 출사표를 뜬 데도 홈페이지가 중국발 우한 패러나 극복하자, 트럼프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자유동맹 이렇게 나가자. 그럼 대선 치릅니까? 또 그것만 있습니까? 각 정당들 40명 출마자들에 대한 최소한 그 출마자들에 대한 연락처와 주소와 있어야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그 주소 확보하는데도 3, 4일 걸렸습니다. 그것도 일반 당원들이 뭐 이래가지고 저한테 주더라고요. 그로부터 3일 지나니까 우리 공화당 측에서 공식적으로 뭐 주겠다 자료가 이제. 이게 현실이에요. 이 현실 속에서 아이고 우리는 득표를 못했다고 왜 웁니까? 그럼 뭐 제가 트럼프가 밥 먹여줍니까? 트럼프가 밥 먹여줬어요? 성적이가 밥 먹여줬습니까? 국민들이 이번에 투표로서 예민했지 않습니까? 다. 예? 우리 공화당에 트럼프가 성조기가 밥 먹여줬습니까? 국민들은 전혀 거기에 대한
왜 제가 그런 말을 하면 왜 여러분들은 쟤를 왜 우리 공화당을 공격한다고 저보고 비난을 합니까? 그럼 누가 다 좋은 게 좋은 겁니까? 좋은 거 아니겠잖아요. 예? 이슈를 만드는 거예요. 이건 이렇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제 그만 그런 어떤 구태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정말 태극기 하나 가지고 애국심이 호소해가지고 국민들에게 표를 달라. 이것도 벗어나야 돼요. 결과가 드러났지 않습니까? 결과 그대로 드러났는데 뭐 자꾸 태극기 하나 들고 뭐 애국심의 표가 모이니 어떠니 그 뭐 박근혜 대통령 탄핵 무효를 외치면 뭐 탄핵에 불쌍한 사람들 뭐 하니 다 아니잖아요. 아닌 걸로 드러났잖아요. 아닌 걸로. 아닌 걸로 드러났잖아요. 다. 그럼 앞으로 이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다시 또 박근혜 대통령을 앞장서가지고 나갈 것인가? 또 트럼프 대통령 들고 한미동맹 깃발 들고 뭐 태극기 들고 나갈 것인가? 그성 나가면요. 예를 들어 뭐 한 20만 명은 거기에 뭐 이렇게 가겠지만요. 그 20만 명의 그 블럭을 깨기 힘들어요. 그럼 우리 공화당은요. 그 20만에 머물러 있는 정당 100밖에 안 됩니다. 이제는 그렇다 그러면 이 헌법적 가치를 어떻게 지켜나갈 것인가에 대한 이 파괴적 행위를 어떻게 막을 것인가에 대한 또 이 문재인 좌파 독재정을 어떻게 이 브레이크를 걸어야 되는 문제와 또 나가가지고 자유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되는가에 대한 정확한 이제 정책적인 대안과 자유우파의 이념을 가질 수 있는 정당적인 힘을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대한 것들 그것은 결코 우리가 버릴 수 없는 또 박근혜 대통령에 석방시켜야 된다는 것은 역시 버릴 수 없는 그마저도 버린다 그러면 안 됩니다. 하지만 그것을 그것대로 두고 이것이 하나의 지난 2020년 4월 15일까지 이것이 한 플랜 이 한 축이었다 그러면 그 다음 이 선거 이후의 플랜 B는 이 한 축을 또다시 계속해서 물레방아 흘러갔던 레코드판을 틀 게 아니고 이 플랜은 플랜대로 두고 플랜 2를 가동해야 됩니다. 그 플랜 2는 뭐냐면 정책 정당으로서 대한정당으로서 자유와 안보를 지키는 정당으로서 그 정당의 가치로 가야 됩니다. 두 번째는 정당의 가치를 가면서 더 이상 지지 세력들 제가 통계를 내지 않았지만 대부분 60, 80대가 우리 공화당을 지지합니다. 그럼 이 60, 80대의 우리 공화당 지지하는 분들이 돌아가시고 이제는 지나가 버리면요. 그 20만 명의 수치가 15만 명으로 될 것이고 10만 명으로 되고 줄어들 것입니다. 그럼 그것을 채워줄 수 있는 또 다른 하나의 이 국민적인 이 관심을 보이는 걸 만들어야 됩니다. 3040들 언론에서 3040이 우파를 예면했다고 말합니다. 3040이 또 미래통합당도 예면했기 때문에 참패했다 하지만요. 그럼 이 3040 세대들을 이 대한민국이 3040 세대들을 어떤 식으로 우리 공화당에 유입시킬 것인가에 대한 그런 조직과 거기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이들 속에서 이제 우리 공화당 외형 확장을 어떻게 가야 되는가 또 향후에 또 이제 미래통합당과의 어떤 통합적 관계 정치적인 정치 하나의 구형들 또 정치공학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이런 식으로 이 개선이 돼야 되죠. 이 개선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대로 그냥 뭐 1단계 3년 동안 4년 동안 외쳤던 탄핵 무효를 그대로 가져가지고 외쳤다가는요. 아마도 그보다 더 지지율이 떨어질 가능성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예면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내버려 두라는데 왜 그분들이 굳이 그렇게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자유우파의 어떤 정신을 신뢰하는 정당들. 지금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은 그게 전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자유, 안보, 이 두 가지 축을 저는 국민들에게 파고들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냥 막연하게 뭐 자유를 지켜주세요. 자유가 무너집니다.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 체제 전쟁. 그건 국민들 속에 안 통합니다. 안 통해요. 국민들에게 자유의 소중함이라든지
베트남의 실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무너질 때 학살당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런 내용들에 대한 전반적인 것들, 아무리 우리가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이라고 외쳤던 그들은 눈 하나 깜짝도 하지 않습니다.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이 결국은 그래 가져야 된다. 제가 오늘 보니까 우리 공화당에서 전라도 출마했던 분이 누굽니까? 전라도에서 출마했던 분이 누구시죠? 갑자기 제가 적어놨는데 전라도에 출마했던 분이 이름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름이 뭐죠? 전라도 출마한 분. 김찬석 씨입니까? 김찬석 씨. 김천식 씨가 몇 프로 나왔는가 보자. 제가 깜짝 놀랐어요. 김천식 씨. 김천식 씨가 1% 이상 나왔더라고요. 거기서 제가 볼 때 아침에 보니까 뭐죠? 김천식 씨가 0.9% 나왔더라고요. 0.9%고요. 1033명이 투표를 했습니다. 0.9%인데 좀 대단합니다. 이게요. 여러분들이 뭐 전라도는 우파가 아니다. 전라도 저거 뭐 끝장났다. 뭐 전라도로 애매한다 이러지만요. 실질적으로 이 김천식 씨가 호남에서 받았던 0.9%는요. 우리 공화당이 지방 투표에 나가가지고 선거에서 받았던 분들보다 훨씬 상위 득표율입니다. 비례대표 득표율보다 더 많이 받았던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호남에도 정말 이 우파를 지지하는 많은 유권자가 있다는 것을 이번 선거 결과를 봐서 우리는 또 파악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호남 홀대가 아닌 호남에서도 우파들이 들어올 수 있게끔 호남 조직도 만들어야 되고요. 다 그렇게 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은 상태에 있어서 또다시 플랜 A의 레코드판을 틀 경우에는요. 사람들 다 가고 두 번째는 우리 공화당은 우리의 덫에 갇혀가지고 이놈들 뭐 이런 식의 이 젊은 세대들 볼 때는 어르신들의 어떤 한풀이 라는 그 프레임에 빠질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정당은 정당으로서의 면모들, 정책과 또 대안을 제시하면서 국민 속으로 파고 들어가는 이렇게 된다 그러면요. 저는 우리 공화당이 그런 확실한 혁신과 변화를 주지 않으면 우리 공화당은 우리의 덫에 갇힐 수밖에 없는 그 구도고, 그래서 이 박근혜 대통령의 딜레마에서는 벗어나야 됩니다. 벗어나야 되고요. 그 딜레마에서 벗어나는 것 자체가 박근혜 대통령의 인신, 강금 혹은 탄핵 무효를 놓고 가자는 게 아니고 그것은 플랜 A로서 두고 플랜 B로서 가야 됩니다. 까방송도 그럴 겁니다. 까방송도 박근혜 대통령을 플랜 A로는 그대로 가져갑니다. 하지만 플랜 B에서 있어서 이제는 이 국민들에게 보다 더 이 방향과 정책과 이걸 제시하면서 가야지 선동과 자극을 주는 이런 방송은 지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 다른 정당의 흐름 얘기들도 여러분들에게 들려주고 또 자유우파가 어떻게 하면 잘 이게 이제 힘을 결집시킬 수 있냐는 결집적인 얘기들을
여러분들 틀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조원진 후보가 어디를 출마하더라도 예를 들어 우리 공화당의 어떤 신분으로서 뭐 보궐선거에 출마했다. 또 거기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무효를 외치고 또 뭐 이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의 권력 찬탈에 대해서 분노를 표시하고 이런 식으로 이 보궐선거에 나간다 그러면 저는 100점 100패라고 봅니다. 100점 100패. 그래서 똑같은 전략이라도 어떻게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그 접근은 이미 우리 공화당만을 위한 하나의 타겟팅에 대한 그 지지자의 이 유입이 아닌 정말 우리 공화당이 아닌 일반 유권자들, 일반인들의 어떤 그 상식에 맞는 범죄자도 국회를 지키고 거기서 표를 주는 이 국민 수준이라 그러면요. 그 수준에 맞는 그러면 그 수준에 맞는 걸 정치하지 않겠다고? 그럼 정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치할 필요가 없잖아요. 어제 방송에서 말했지 않습니까? 한교활이보다 덕교활해야 되고요. 홍구라보다 덕구라해야 되고 A팀 문순보다 더 엉큼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공화당이 가져야 될 하나의 그 어떤 힘이죠. 착하고 막 울고 그게 아닙니다. 잘 되면 바라는데 조원진 대표 너무 불쌍합니다. 아이고 어쩌면 좋겠습니까? 징징거리고 이러면요 안 됩니다. 일어나면서 그래서 이런 말 있잖아요. 어르신들은 이제 입을 닫고 지갑을 열어주시고 지갑 이제 하는 얘기죠. 그리고 이 대한민국에서 이 나라를 지키고 오늘날 이 경제대국을 만들었던 그 힘의 근원인들이 우리 공화당을 지지했던 그 어르신들입니다. 그 어르신들의 힘과 또 밑에 뭐 제 같은 이런 언론인들 이런 사람들이 우리 공화당을 지지해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과 또 젊은 층들이 지금 현재 우리 공화당에 많은 인재들이 영입되어 있습니다. 그 인재들이 이제는 이 인재를 통한 새로운 하나의 조직을 만드는 그러면서 그 속에 있어서는 우리 공화당의 가치 자유와 안보 또 한미동맹 이 세 가지 축들이 이루어지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이 반공산주의의 전략을 가지고 나아가는 정당 이 정당이라 그러면요 아마 젊은 사람들도 대거 들어올 겁니다. 이번 태극기 집회 실체를 봤지 않습니까? 태극기 집회 실체. 태극기 집회에 놓은 분들 중에서 나라를 사랑하는 분들이 나왔지만요. 거기에 온 분들이 상당수가 그냥 뭐 외람된 말 마실 토요일 날 집회 나가니까 빵 주죠. 과자 주죠. 커피 주죠. 음료수 주죠. 사람들 올 수 있죠. 그러니까 와 태극기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집회를 하면서 위에 있어서 차여들이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 막 이야기하더라도 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걸어요. 그냥 태극기 내려드는가 이렇게 걸어요. 그냥 이렇게 걸어요. 아무 표정 없이 이렇게. 그분들이 다 하나의 구라였다는 것이. 태극기 집회 진정성 애국성이 우리 공화당의 핵심 지지 세력이 아닌 그냥.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우리 공화당 집회 안 하니까 또 저쪽 강화문에 가가지고 왜 그런 사람들 저는 많이 봤어요. 이런 사람들 다 정리가 돼야 된다는 것이. 집회만을 위한, 투쟁만을 위한 투쟁의 정당에서는 좀 탈피해야 된다. 라는 하나의 또 교훈을 이번 총선에 있어서 저는 봤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끝까지 태극기를 들고 노는 정말 이 나라를 생각하는 분들이 있지만요. 그 중에서는 상당수가 나라보다는 그냥 할 일이 없어가지고 놓았던 어른들이 태반수였다. 라는 것을 이번 총선은 또다시 이제 우리에게 그런 교훈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 결과 그래서 이런 이 정당이 이제는 좀 더 탈바꿈해야 되고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는 우리 공화당의 혁신과 변화, 인적 쇄신을 저는 기대합니다. 또다시 계속해서 낡은 레코드판을 틀 경우에는요, 저는 우리 공화당의 가치와 어떤 그 방향하고는 제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럼 저는 일단 우리 공화당에 대한
애정 이런 것이 좀 삭시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변화는 변화로서, 혁신은 혁신으로서 가야 됩니다. 계속해서 그 틀에 박혀 있는 순간 저는 20만 명에서 헤어나지 못한다고 봅니다. 또한 그것이 현재 애국 국민들에게 던져준 교훈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곧 우리 공화당이 앞으로 이제 어떻게 가야 되는가, 현재의 총선 패배 원인, 또 앞으로 가야 될 방향, 이런 것들을 지금 기획 연재할 계획입니다. 기획 연재하기 위해서 지금 저도 많은 분들하고 전화도 돌리보고 또 얘기도 듣고, 우리 공화당이 우파 정당으로서 어떤 가치를 가져가야 되는가 기획 기사를 제가 적을 겁니다. 아주 심층 기사를 학자들도 얘기 듣고 해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의 얘기도 다 취합해가지고 한 연속 한 3회 시리즈를 제가 다음 주 월요일부터 연재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연재하는 그 기사도요, 여러분들이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기사만 적으면 뭐합니까? 또 나가가지고 지금 좌파들 진보 매체, 진보 이 정당에서는요, 각 언론사를 많이 뒀습니다. 언론사, 저들을 지지하는 언론들, 저들을 지지하는 뭐 유튜브들이라든지 이 시스템들을 갖추었습니다. 근데 우리 공화당도 이제 정식으로 우리 공화당을 알릴 수 있는 뭐 잠시 까방송이에 대한 논평도 하고 알리지만요. 그래서 우리 공화당에 맞는 정말 뉴스 채널들을 만들어 가지고 국민들에게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전략들, 뭐 JBC가 인터넷 신문도 있습니다. 뭐 그런 것들을 충분히 많이 활용을 하셔가지고 결코 이 홍보전에서는 뒤지지 않은 그런 뭐 이런 이상한데 뭐 홍보하지 마시고, 이제는 우리 공화당과 자유를 지키고 함께 가는 그런 매체도 함께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까방송이 이 구독자가 왜 이 정체돼 있었느냐라는 것도 결국은 이번에 모든 게 다 이제 의혹이 해소됐습니다. 의혹이 해소됐기 때문에 저는 왜 생각했죠. 50만 명 당원이라 그러면 까방송이 진짜 지금 보면 30만 명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왜 10만 명이 넘지 못할까? 지금 또 10만 명의 뜻에 갇혀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니까 이번 선거에 진짜 진성당원이 이 정도밖에 안 되구나. 그렇구나라는 제 나름대로의 어떤 계산을 해보고요. 그리고 뭐 우리 공화당을 지지하는 방송들 전부 다 뭐 5만 이하에 다 묻혀 있다. 이것이 바로 그런 이유구나 했을 때 우리의 덫이 아닌 이제는 이 모두의 어떤 이 외형을 확장시키는 글로 가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이 험난한 이 꼼수 정치가 판치는 이게서 살아날 수 없습니다. 어제도 이야기했다시피 좌파들은 40년 동안 투쟁을 해오면서 깜빵을 가면서 오늘날 이렇게 자기들이 정권을 잡았습니다. 하물며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씩 태극기를 들고 투쟁을 했다 합니다만은 그 자체로서 우리의 만족을 느끼고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나는 이제 겨우 정당 창당이 2년 8개월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실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실망할 필요도 없고, 거듭 이야기하지만 20명의 민생당도 아무도 지역구 누구도 배출하지 못했던 이 현재의 총선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너무 실망하지 마십시오. 더 이상 울지 마십시오. 더 이상 징징징징거리지 마세요. 더 이상 탓하지 마세요. 더 이상 부정선거는 어떠니 그런 것도 돌리지 마세요. 어떻게 하면 이 나라를 지키고 이 나라를 완전한 그 좌파 지형에서 여기 있는 분들은 정말 낙동강 전선을 지킨다는 그 심정으로서 하루하루에 나가면 많은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JBC 가방송도 많은 격려와 지지 부탁드립니다. JBC 다방송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곁에서 항상 이 옳은 소리, 우리 공화당을 위한 소리가 아닌 옳은 소리, 진실의 소리, 정의의 소리만을 계속해서 지금처럼 내갑니다. 그리고 우리 공화당이
어떤 정책에 대해서 잘못된 나간다 그러면요, 여러분들이 여론을 받아들여가지고 가차없이 비판도 하는 그런 방송으로서 JBC가 JBC단은 거듭 태어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열심히 포기하지 않고, 저 당당하잖아요. 제 기자 안 죽잖아요. 뭐 기죽습니까? 기죽을 일이 있어요? 기죽을 일도 없습니다. 더욱더 당당하고 빠릿빠릿하게 해 나갈 겁니다. 하지만 비판할 거는 비판하고 갈 땐 가는 그런 방송으로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아이고,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벨놈들 다 끼어들어오네요. 벨놈들 다 끼어들어와가지고, 자, 절대적으로 이 다른 군소 정당에 비했을 때 여기 있는 분들은요, 실패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